안녕하세요, 차플레이입니다. 오늘은 올류 K3 중고차 매물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매물을 구매하는 게 좋을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올류 K3 차량을 한번 찾아볼 건데요. 검색은 수원 중고차 매물로 검색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류 K3 같은 경우도 신차 보증이 5년에 10만 킬로까지라 가급적이면 무사고 기준 10만 킬로 미만대를 추천을 해드릴 건데요. 10만 킬로 미만대의 차량을 검색을 하면 수원에는 총 57대 정도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렴한 금액부터 차량을 보면 939만 원대부터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9만 8천 킬로. 솔직히 신차 보증이 거의 끝나기 때문에 이 차량은 좀 추천해드리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저렴한 금액대에 찾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번 내용 봐드릴게요. 모델은 럭셔리 모델이고요. 색상은 흰색 모델이고 사후교체 보면 98,000km에 렌트료 있고, 사후교체 보면 이 차량은 무사고를 검색을 했는데도 인사이드와 사이드 멤버까지 해서 골격까지 다친 사고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중고차 보실 때는 가격과 차량 사진만 보지 마시고 차량을 보실 때 성능 기록부까지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가격이 저렴해도 골격이 다친 사고가 있기 때문에 이 차량은 좀 빼도록 하고요. 다음 차량은 1180만원에 회색 계열 76,000km, 연식은 18년 11월 럭셔리 모델이고요. 색상은 보신 것처럼 회색 계열이고요. 사고부터 봐드리면 75,000km에 렌트려 있고, 사후 교체는 문짝 2개 교체는 있는 차량이네요. 세부 상태 보면 오일 유수나 이런 거 전혀 없고, 점검자 특이사항 보면 정비 이력에 전후 팬더, 리어 도어, 트렁크 리드, 사이드 패널 같은 경우가 골격 부분이기 때문에 위에 보면 성능 기록부에는 문짝 2개만 표기가 있지만 항상 성능 기록부를 볼 때 밑에 점검자 특이사항까지 보시고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골격 쪽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량은 1180에 81,000km 8년 12월 모델인데요. 같은 럭셔리 모델입니다. 한번 내용 보면 색상은 흰색 모델이고요. 사고 내용 보면 81,000km에 렌트려 있고, 사후 교체는 양쪽 휀다, 앞에 지지 판넬 이런 단순 교체는 있긴 하네요. 그래도 골격까지 다친 사고는 아니기 때문에 보통 평균적으로 한박자에서 단순 교체 무사고라고 판매를 하거든요. 앞에 지지 판넬 같은 경우가 이제 플라스틱 제품이며 사이드 멤버나 인사이드 쪽으로 골격 사고는 없기 때문에 신차 보증 받는 데는 사고로 인해서 보증받지 못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보증센터에서도 펜다라든지 지지 판넬은 단순 교체로 보기 때문에 엔진 데미지를 보지 않아 보증 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거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세부 상태 보면 오일 유수나 이런 거 전혀 없고, 점검자 특이사항에 후드 탈부착 도장, 휀다 브라켓 손상, 보험이력 9회에 630만원, 이력이 상당히 많네요. 그럼 휀다 브라켓 손상부터 앞에 지지 판넬, 양쪽 휀다, 후드까지 가격이 저렴해도 이 차량도 좀 패스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차량은 1220만원에 색상은 파란색 5만 1000km, 주행거리는 짧아져서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트렌디 모델로 해서 옵션이 좀 빠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감안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내용만 봐드리면 사고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라 사고 여부는 패스하도록 하고요. 내부 옵션 보면 기본 스마트폰이 있지만 프로테 에어컨이라든지 내비게이션, 하이패스 룸밀러, 옵션 자체는 가장 밑에 등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열선 시트 들어가고요. 시트 가죽 시트, 접이식 밀러, 그리고 가운데 보면 이 K3 보실 때도 등급이 럭셔리나 프레스 등급까지 올라가도 항상 프로테 에어컨이 들어가는지 이 부분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에어컨 자체가 수동이냐 프로토 에어컨이냐에 따라서 디자인적인 차이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확인하면서 비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옆에 차선 이탈 방지는 있는데 후추방 센서 이런 부분은 좀 빠진 옵션인 차량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내용 보면 19년 4월 모델에 5만 1000km, 무사고 기준에 가격은 제일 저렴하게 나왔는데 옵션 자체가 내비하고 여러가지 옵션들이 좀 빠졌기 때문에 좀 많이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네요. 다음 차량은 1240에 26,000km, 주행거리는 많이 짧아져서 상당히 좋네요. 연식은 19년 7월에 럭셔리 모델. 한번 내용 보면 색상은 보신 것처럼 회색 계열이고요. 사고부터 좀 볼게요. 26,000km에 렌트력 없고, 마찬가지로 양쪽 휀다, 문짝, 앞에 지지 판넬, 골격까지 다치지는 않았지만 또 점검자 특이사항에 다른 이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밑에까지 보고 설명해 드릴게요. 오일 유수나 이런 거 전혀 없고, 점검자 특이사항 보면 위에 이력 빼고는 다른 이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에 봤을 때 골격 사고는 없습니다. 가격하고 주행거리 대비했을 때 단순 교체가
같은 경우는 뭐 기계적인 부분에 대한 영향은 없지만 또 싫어하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골격사항은 없기 때문에 사고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내부 한번 봐드리면 아쉽게도 내비게이션과 프로트 에어컨 옵션은 좀 빠진 것 같습니다. 다른 옵션이 있는지 확인해 보면 지금 기아봉 쪽에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핸들 열선 들어가고요. 그 옆에 보면 차선 이탈 방지,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후측방 센서는 좀 빠진 것 같습니다. 하이패스 룸밀러도 없고 내비하고 다른 옵션들이 좀 빠져서 주행거리는 상당히 마음에 들지만 사고 여부가 좀 있다는 점, 그리고 옵션이 좀 빠진다는 점, 이런 부분 보시고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엔진이나 뭐 그런 상태는 주행거리가 26,000km, 주행거리가 워낙 짧기 때문에 기계적인 부분은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차량은 1290에 68,000km, 이 차량도 트렌디 모델이기 때문에 옵션 자체가 좀 빠져서 내비하고 스마트키만 추가적으로 넣은 모델이라 이것도 좀 패스하도록 하고요. 다음 차량은 1330에 71,000km, 주행거리가 좀 높아져서 좀 아쉽긴 한데요. 그래도 19년 9월 모델의 럭셔리 모델, 한번 내용 보면 색상은 보신 것처럼 흰색 모델이고요. 사고는 완전 무사고이기 때문에 사고 여부는 좀 패스하도록 할게요. 내부적인 옵션 한번 봐드릴 건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내비게이션을 사제로 매립하신 것 같아요. 사실상 정품 내비가 아니면 많이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프로트 에어컨도 빠졌고요. 스마트키 기본적으로 있고 차선 이탈 방지,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핸들 열선. 내용적으로 봤을 때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기본 럭셔리 사양에서 사제로 내비만 장착한 모델인 것 같아요. 가격이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이 정도 옵션에 이 차량보다는 조금 더 위에서 차를 찾아볼 것 같아요. 다음 모델은 1350에 87,000km, 주행거리가 좀 많이 늘어나긴 했는데요. 그래도 프레스 등급 자체가 높기 때문에 한번 내용 봐드릴게요. 색상은 보신 것처럼 회색 계열이고요. 사고부터 보면 86,000km에 렌트력 없고, 사고 교체는 그냥 휀다 하나 단순 교체는 있긴 하네요. 세부 상태 보면 5월 유수나 이런 거 전혀 없고, 점검자 특이사항에 쿼터 부분 판금, 쿼터라는 부분은 이제 뒤엔더 쪽 판금 부분인데요. 뭐 잘라서 교체를 했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이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크게 사고를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 도어 부분 판금, 판금 부분만 있기 때문에 사고 여부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내부 옵션 봐드리면 지금 프레스 등급은 다른 럭셔리보다 추가적으로 뒷좌석 열선 시트가 들어간다는 거, 이런 부분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내비게이션은 이제 정품으로 들어가 있고, 이 차량도 아쉽게도 가운데 보면 이제 프로트 에어컨은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조수석까지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들어가고, 앞에 전방 감지 센서, 이런 옵션이 좀 추가로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쪽으로 보면 차선 이탈 방지와 후측방 센서 들어가고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뒷좌석 열선 시트 들어간다는 점, 그리고 핸들 쪽에 보면 차량 간격 유지 센서에서 옵션은 프로토 에어컨 빼고 어느 정도 옵션이 많이 들어간 차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쉬운 점이 지금 금액이 좀 많이 올라왔는데 주행거리가 86,000km, 주행거리는 다소 아쉽긴 합니다. 신차 보증이 올해 4월 몇 달 안 남았고요. 주행거리가 좀 많아진다는 거. 하지만 프라이스 등급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이 이 정도까지 올라온 것 같습니다. 다음 차량을 계속 봐드리면 지금 CT 플러스는 5도 얘기하는 거거든요. 뒤에 보면 해치백 형식으로 뭐 이런 차도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행거리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차량도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네요. 다음 차량은 1430에 85,000km. 근데 여기서 보면 지금 노블레스급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밑에 차량 1440에 59,000km. 저는 위에 차량보다는 밑에 차량으로 갈 것 같은데 노블레스가 워낙 옵션이 좋기 때문에 내용만 한번 봐드릴게요. 색상은 보신 것처럼 흰색이고요. 사고부터 보면 85,000km에 렌트력 없고 사고 교체 전혀 없는 차량이네요. 내부 옵션 받을 건데요. 내부 자체는 노블레스는 거의 풀옵션 모델이기 때문에 옵션 자체는 상당히 많습니다. 보신 것처럼 내비 정품 들어가고요. 하이패스 룸밀러에 스마트키, 프로트 에어컨 다 들어가고요. 가운데 보면 양쪽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앞에 전방 감지 센서, 핸들 열선, 그리고 핸들 쪽에 보면 차량 간격 유지 센서 들어가고요. 후방 카메라든지 뒷좌석 열선 시트, 그리고 옆에 보면 차선 이탈 방지와 후측방 센서,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썬루프까지 옵션 자체가 완전 풀옵션 모델인 차량인 것 같습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신차 보증은 올해 9월까지 남아있고 주행거리가 좀 많아진 게 좀 아쉽긴 합니다. 금액대가 1,400만원대, 준지형 모델급에서 1,400만원대는 작진 않기 때문에 등급 옵션으로 따지면 내용 자체는 좋은데 주행거리가 좀 다소 아쉽긴 하네요. 그 다음 차량은 1440, 10만원 정도 차이인데요. 같은 흰색에 59,000km, 연식이 19년 3월, 신차 보증이 내년 3월까지 남았다는 거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등급은 럭셔리지만 이 차량이 좀 추가 옵션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색상은 흰색 모델이고요. 사고 내용부터 보면 58,000km에 렌트력
렌트력 없고 사고 교체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내부 상태 한번 봐드릴 건데요. 키로수가 좋아서 내부 상태 상당히 깔끔하고요. 보신 것처럼 정품 내비게이션에 프로트 에어컨, 스마트키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기아봉 쪽 보면 양쪽 통풍 시트와 핸들 열선, 아쉽게도 앞에 전방 감지 센서는 빠지긴 했는데요. 럭셔리 등급에서는 옵션 자체가 좀 많이 추가로 넣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옆쪽으로 보면 차선 이탈 방지와 후추방 센서까지 추가 옵션 넣었고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하이패스 루밀러에 보면 요즘에 많이 찾으시는 UVO까지 해서 옵션 자체를 럭셔리 모델 중에서는 가장 많이 넣은 차량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내용 말씀드리면 연식도 괜찮고요. 58,000km, 연식으로 봤을 때 4년 조금 안 된 차량입니다. 3년 넘은 차량인데 주행거리가 연식 대비했을 때는 그래도 짧은 편이기 때문에, 그리고 럭셔리 등급이지만 추가 옵션이 좀 많이 들어가서 사고 없고 여태까지 봤던 차량 중에서는 내용 자체는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차량은 좀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다음 차량들을 계속 보면 같은 금액에 66,000km, 연식 떨어지고요. 어차피 럭셔리 등급에서 추가 옵션 넣어도 위에 차량이 옵션 자체가 추가로 많이 넣었기 때문에 이 차량은 좀 위에 차량 비교했을 때는 비싼 편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차량도 주행거리 좀 짧아집니다. 금액은 9만원 정도 차이인데요. 아쉬운 게 연식이 좀 떨어진다는 거, 또 색상을 회색 계열을 찾는 분들이 계시니까 내용 한번 봐드릴게요. 색상은 보신 것처럼 회색 계열이고요. 사고 내용 보면 41,000km에 렌트력 있고, 사고 교체 보면 문짝 2개 단순 교체 있긴 하네요. 돌격 사고는 없기 때문에 사고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5월 뉴스나 이런 거 전혀 없고, 점검자 특이사항 보면 위에 문짝 2개 이에는 큰 이력은 없는 것 같네요. 내부 옵션 봐드리면 내비게이션은 정품으로 들어가 있고, 프로트 에어컨, 스마트키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라든지 양쪽 통풍 시트, 열선 시트, 핸들 열선, 그리고 옆쪽에 보면 오히려 이 차량은 위에 차량보다 옵션이 좀 떨어지네요. 후추방 센서하고 차량 간격 유지 센서, 이런 부분이 좀 빠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주행거리는 좀 좋아지긴 하는데 옵션이 좀 떨어지고 연식이 좀 떨어진다는 거. 주행거리를 조금이라도 더 짧은 거, 이걸 원하시면 보셔도 괜찮긴 하는데 문짝 2개도 교체가 있고, 만약에 제가 산다 그러면 또 회색보다는 흰색이 값어치가 좋기 때문에 이 차량보다는 위에 차량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그 다음 차량은 1450에 25,000km, 주행거리는 상당히 좋네요. 근데 다소 아쉬운 점이 연식이 좀 떨어진다는 거. 위에 차하고 비교했을 때 주행거리는 상당히 좋은데 연식이 좀 떨어져서 좀 아쉽긴 하네요. 그리고 또 옵션 차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옵션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사고는 완전 무사고기 때문에 사고 여부는 좀 패스하도록 하고요. 우선 휠 자체가 위에 차량이 조금 더 좋고요. 내비게이션도 이제 사제로 매립한 것 같습니다. 프로토 에어컨 빠지고요. 그리고 차량 간격 유지 센서라든지 옵션 자체가 많이 떨어지네요. 주행거리가 많이 짧아져서 좋긴 하는데 옵션 자체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비싼 금액이면 차라리 위에 차량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주행거리를 조금이라도 짧은 걸 제가 좋아하긴 하는데 이렇게 전반적인 내용 비교하면 59,000km 이런 차량들도 워낙 상태가 좋기 때문에 굳이 키로수 때문에 너무 옵션을 빠진 차량을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음 차량은 1450에 54,000km 노블레스인데요. 색상 빨간색은 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지금 1450 44,000에 18년 7월, 지금 이렇게 비교하면 차라리 프레스 등급 럭셔리보다는 밑으로 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1450에 41,000km 프레스 등급 이 차량 봐드리면 색상은 보신 것처럼 흰색이고요. 사고 내용 보면 40,000km에 렌트력 없고 사고 교체 전혀 없는 차량이네요. 그리고 내부 옵션 봐드리면 이 차량도 프로테 에어컨하고 정품 내비가 좀 빠진 옵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레스 등급이라 앞에 전방 감지 센서, 이 부분이 아까 럭셔리하고 좀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위에 차량도 양쪽 통풍 시트와 핸들 열선 다 들어가기 때문에 옵션은 동일하고 오히려 차량 간격 유지 센서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빠지네요. 사선 이탈 방지 후추방 센서 이런 건 들어가는데 전반적으로 따지면 위에 차량하고 비교하면 앞에 전방 감지 센서 이외에는 크게 차이 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주행거리 좀 짧아지는 거 대신에 연식이 조금 떨어진다는 거, 이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위에 차량하고 비교하셔서 내가 더 원하는 게 어떤 건지 잘 보시고 구매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뒷페이지까지 보다 보면 금액이 계속 올라가는데요. 금액이 1,500만원대까지 올라가면 주행거리라든지 이런 거는 다 짧아지긴 하네요. 대신에 연식이라든지 이런 차이는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1,500만원대, 1,600만원대 이렇게까지 가면 럭셔리들보다는 노블레스급 이런 등급에서 차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가급적이면 지금 준준형 모델에서 굳이 노블레스급 이렇게까지 올릴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금액을 계속 올리면서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위에 차량 중에서 좀 저렴한 편에서 크게 문제없는 차들, 그런 차들에서 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500만원대 여기에 있는 차들이 또 궁금하시면 저희 차플랜 홈페이지에서 똑같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능하시기 때문에 항상 보실 때 성능 기록부와 옵션 차이 이런 거 잘 비교하셔가지고 마음에 드시는 차가 있으시면 사진에 보이는 차량 번호로 해서 위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보험 이력 조회부터 사고 이력 조회, 옵션까지 상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